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jQuery를 배우는데, 자바스크립트, jQuery를 배웁니다.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도대체 왜 배우냐?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인터랙티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터랙티브라는 게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영어잖아요, 그죠? 상호작용이에요, 뜻이. 상호작용.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인 HTML, CSS만으로도 상호작용은 할 수는 있지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토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어떤 버튼을 클릭하면 켜지고, 그러니까 우리 조명 생각하면 돼요. 강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불 꺼지고 이렇게 하면 불 켜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토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토글. 그러면 이런 토글 형태의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코디언 메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여러분 슬라이드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CSS로 구현했었죠. 예전에 이제 스타벅스 구현하면서 이제 마우스 올리면 슬라이드 다운, 마우스 빼면 슬라이드 업, 이런 식으로. 보통 근데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해도 되지만 jQuery나 또는 자바스크립트로 많이 구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로 구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팝업 창이라든지, 그러니까 팝업 창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HTML, CSS로 구현을 할 수는 있지만 복잡해요, 굉장히.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는 거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자바스크립트에는 뭐가 있냐면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 이 라이브러리라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 라이브러리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개발자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편하게 다룰 수 있도록 완성해놓은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못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맨손으로 바꿀 수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내가 힘이 세다고 하면 맨손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뭐 딱딱한 걸 이용해서 망치대에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망치라는 도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더 쉽게 못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걸 이제 두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완성된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예전에 우리 스와이퍼 라이브러리 간단하게 진짜 뭐 조금 달았죠,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슬라이드라든지 어떤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특화된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들만 여러분들이 잘 조합을 해서 사용한다면 굉장히 퀄리티 높은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는 굉장히 큰 간격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필요한 거고,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앞으로 날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언어로 계속 이제 발전되고 변화를 가져올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웹사이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라는 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지나도 웹 브라우저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더 발전되면 발전됐지 없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웹은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웹브라우저가 그만큼 중요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유일하게 알아듣는 언어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 웹은 무조건 자바스크립트밖에 못 알아듣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파이썬이라는 거 배워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 다음에 뭐 자바라는 언어도 배워보신 분들 계시겠는데, 뭐 파이썬이나 자바를 이 웹브라우저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변환 과정이 필요해가지고 그거를 자바스크립트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웹브라우저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가 그걸 읽어드리는 거지, 실제로 웹브라우저는 뭐밖에 못 알아듣는다? 자바스크립트만 알아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웹 초기 때 보통은 웹 퍼블리셔로 뭐 1에서 2년 정도 재직을 하면 어디로 간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보통 많이 취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 근데 정확하게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뭘 하냐면 리액트라는 걸 다루거든요. 리액트. 이 리액트라는 게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리액트를 이용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웹 퍼블리싱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본 베이스. HTML, CSS를 이용해서 화면을 만드는 건 기본 베이스예요. 그런데 이제 이 리액트를 이용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 백엔드라는 게 있어요. 백엔드라는 곳에서 뭐 자바라든지 뭐 어떤 특정 언어로 만들어가지고 그 API라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 API라는 형태를 자바스크립트로 번역해서 프론트엔드에 주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그 백엔드에서 보내준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하는 일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잘만 배워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거 배우기가 쉽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잘 알아두면. 그리고 보통은 이제는 자바스크립트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서 뭐가 추가된 거냐면 타입이 추가된 타입스크립트라는 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간략하게 다루고 타입스크립트로 이제 넘어가서 리액트로 이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학습 로드맵이 원래 이렇게예요. 이렇게.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랑 리액트랑 묶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타입스크립트도 결국엔 자바스크립트에 그냥 뭐가 된 거냐면 타입스크립트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에 타입이 추가된 문법이에요.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을 안 따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뭐 어떤 사람은 이거 썼는데 뭐 어떤 사람은 요거 쓰고 뭐 타입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에러가 나는 경우도 이제 종종 발생해서 그래서 안정성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타입스크립트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웹 퍼블리셔는 타입스크립트를 다루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 설명드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 하면 이런 식의 로드맵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요거 설명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자 결국에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터랙티브한 웹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뭐 토글 기능, 아코디언 메뉴,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뭐 팝업창 등등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괜찮은 퀄리티 높은 웹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jQuery는 도대체 왜 배웁니까? 이 jQuery도 참고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그냥 왜 등장하게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실제로 배울 건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문법이 굉장히 길어요. 문법이 길고 복잡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간략하게 사용하기 위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등장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 웹 디자이너가 있다 했잖아요. 웹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뭐 했냐면 HTML과 CSS 작업을 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근데 이제 2000년대 초반, 중반 계속 넘어가면서 웹이 계속 이제 진보되고 발전되면서 웹 디자이너들이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뭐 인터랙티브한 웹을 구현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HTML, CSS가 그렇다 쳐요. 실제 지금 40, 50대 분들 보면 웹 디자이너로 그 당시에 재직했던 분들은 HTML, CSS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은 의외로 좀 있습니다. 뭐 다 까먹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여튼간에 자바스크립트를 잘만 배워두면 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웹 디자이너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같이 다루자 해가지고 jQuery가 어쨌든 등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존하는 지금 웹사이트 거의 한 70%, 80%가 그러니까 70% 이상이 요즘은 리액트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해요. jQuery 빈도수가. 근데 아직도 현존해 있는 웹사이트의 대부분이 뭘로 돼 있냐면 jQuery로 돼 있습니다. jQuery. 여러분들 스타벅스도 보면 스타벅스 다 뭘로 돼 있냐면 jQuery로 돼 있어요. jQuery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통 실무 딱 들어가면 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 유지보수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지보수. 어떤 거 만들어 놓은 거 뭐 추가하거나 뭐 해놓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그 유지보수 하려면 그 사이트가 만약에 jQuery로 돼 있어요. 근데 내가 jQuery를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하려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사실 jQuery를 배우는 거는 쉽습니다. 왜냐면 자바스크립트 거의 문법에서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게 jQuery이기 때문에 배우는 게 쉬워요. 근데 당연히 jQuery부터 먼저 배우면 자바스크립트를 다시 배우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가 접근할 때 자바스크립트랑 jQuery를 같이 다룹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전반 수업 듣는 게 엄청 좋은 게 저녁반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전이랑 저녁 수업이 좀 시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반은 어쨌든 시간을 매일 가져갈 수 있고 꾸준히 학습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좀 진도를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배워야 양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나갈 수 있어서 좀 좋습니다. 자, 여튼 그래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거고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 jQuery도 같이 배워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센 기능을 이런 기능들을 그냥 jQuery로 자바스크립트로만 구현을 한다면 코드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복잡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은 하도 시대가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jQuery로 딱 기능을 구현하고 그 기능 구현한 거를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시켜 달라고 뭐 AI한테 부탁을 하면 그거 그대로 구현해 줍니다. 그거 그대로. 또는 내가 자바스크립트 구현한 그거를 jQuery로 구현해 달라면 또 그대로 구현을 해 주긴 해요. 근데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했는데 변화를 시켜가지고 해가지고 딱 반영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줘야지만 그게 동작 가능한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인터랙티브한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랑 jQuery를 잘 배워두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멀리 보라는 건 무슨 말이면 당장 웹퍼블리셔로만 이제 보지 마시고 이 웹퍼블리셔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조금씩 점차 직종이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면 AI 등장 때문에. 그러니까 AI 물론 이제 고급으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웹퍼블리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웹퍼블리셔가 다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해요. 근데 이제 진짜 신입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신입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AI가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물론 디자인이 구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 AI가 여러분들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멀리 보라는 게 웹퍼블리셔로 내가 지금 뭐 당장 어쨌든 취업을 빨리 할 것 같으면 웹퍼블리셔로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멀리 본다고 하면 나는 앞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멀리 보셔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는 웹퍼블리셔로 서울 쪽으로 취업을 해도 월급이 2,600, 2,700, 2,600선, 2,700선 그러면 이제 뭐 4대 보험 다 떼고 하면 200 초반 받는단 말이에요. 200 초반. 아니면 뭐 200만 원 언저리 받거나 아니면 뭐 그보다 못 받는 경우도 있죠. 4대 보험 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웹 퍼블리셔 경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한 경력을 여기로 들어갈 때는 뭐로 하냐면 경력을 인정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중고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중고 신입. 그냥 생판 신입이 아니라 중고 신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여러분 취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회사 바이 회사라 해가지고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연봉이 3,200에서 3,400까지 쭉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멀리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학습 로드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학원에다가 제가 계속 리액트 개설해달라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짜증 나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학원에서는 안드로이드 수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안드로이드 수업에서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리액트 수업을 하고 있어요. 리액트랑 그 다음에 리액트 기반으로 되어 있는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용해야지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iOS 어플리케이션 같이 만들 수 있어요. 얘는 호환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리액트 수업을 이때 나갑니다. 학원에다 개설을 계속 해달라 했는데 안 해줘요. 제가 이거 한 3년 얘기했거든요. 3년. 왜 안 해주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은 그렇지만 위에가 잘 몰라서 그래요. 본사 직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원에 좀 이제 헤드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개설해달라 하는데 자꾸 뭐 수요가 없다 뭐다 뭐 해가지고 안 되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자, 하여튼 이때 하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때 백엔드 구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요거밖에 없어요. 이 수업에서.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진짜 뭐 리액트라는 걸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를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수업 때 요걸 다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마 거의 연말쯤이에요. 연말에 거의 개설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뭐 2달, 3달 하면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뭐 4개월, 5개월 텀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운다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